가수 이수영이 1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이수영은 지난 17일 정규 10집 소리 발매 기념 기자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이날 이수영은 무대에 등장하자마자 눈물을 보이며 인사를 전해 많은 이들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10집 발매까지 걸린 13년의 세월을 돌이킨 이수영은 이 자리가 자신에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긴 공백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다. 처음부터 눈물이 날 줄 몰랐다며 많이 떨린다. 재데뷔하는 기분이라고 벅찬 감정을 털어놨습니다. 이번 앨범을 발매하기까지 힘든 과정을 겪었던 이수영이었습니다. 그중 30대에는 사기 피해까지 당했습니다. 이에 이수영은 사실 13년 동안 가수를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다. 기회라는 게 항상 있지는 않더라. 13년 동안 음반 내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해가 없었다며 이번 앨범은 5년 전부터 내가 번 수익의 일부를 적금을 들어 제작비를 마련해 제작하게 됐다. 적금 3개를 깼다. 누군가에게 빚을 지며 앨범을 내고 싶지 않았다. 그만큼 내게 노래는 행복이고 나를 숨쉬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수영의 새 앨범 소리는 오래도록 기다려준 팬들을 향한 미안한 감정을 목소리에 실어 풀어낸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타이틀곡 천왕성을 포함해 총 8개 트랙이 수록됐습니다. 가수 아이유가 자신의 생일을 맞아 2억 1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소속사는 16일 아이유가 사랑의 달팽이, 한국미혼모가족협회, 이든 아이빌, 사회복지법인 창인원 등에 총 2억 1천만 원을 전달했다며 아이유가 생일을 축하해준 많은 팬들과 함께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마음을 전하며 그 어느 때보다 의미 깊은 생일을 보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유의 기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아이유는 그간 매년 특별한 기념일마다 자신의 이름과 팬클럽 이름을 합친 아이유 유엔아의 이름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왔습니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지역 곳곳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이를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기부에 앞장서며 선한 영향력을 펼친 바 있습니다. 아이유의 이번 기부금은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아동 청소년의 수술비 및 치료비로 사용되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정과 도움이 필요한 아동 양육시설, 장애 보호시설을 위한 지원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2010년) 개봉한 원빈 주연의 영화 아저씨에서 아역 배우로 강렬한 눈도장을 찍었던 김세론이 음주운전 사고로 무리를 빚었습니다. 김세론은 지난 18일 오전 8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운전을 하던 중 변압기, 가드레일 등을 여러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후에도 차를 몰던 그는 사고 3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김세론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려 했지만 김세론은 이를 거부하고 체혈을 요구해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김세론과 그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사고 하루 후인 19일 음주운전을 인정하며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김세론은 자신의 SNS를 통해 자필 편지를 게재했습니다. 그는 강남에서 공공기물을 파손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저는 음주 상태로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더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도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김세론은 제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주변 상가의 상인분들, 시민분들, 복구해주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은 분들께 피해를 끼쳤다며 사고로 인한 피해는 현재 회사와 함께 정리해 나가는 중이며 마지막까지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세론의 이번 사고로 인해 그의 차기작들도 직격탄을 입었습니다. 김세론은 넷플릭스 시리즈 사냥개들, SBS 드라마 트롤리에 캐스팅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트롤리는 김세론 측의 하차 의사를 받아들이며 배우 교체를 결정했습니다. 사냥개들 측은 김세론의 사고로 촬영 일정 등을 논의 중입니다. 신인그룹 르세라핌 멤버 김가람의 학폭 의혹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소속사는 김가람의 활동을 임시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가람의 학폭 의혹은 하이브가 르세라핌 데뷔를 앞두고 정식 멤버들을 차례로 공개하며 시작됐습니다. 당시 소속사 하이브와 소스뮤직은 김가람의 학폭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김가람의 학폭 의혹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건의 피해자라고 지목된 유은서 씨는 2차 피해까지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유은서 씨는 19일 변호인 법무법인 대륜을 동원해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김가람의 학폭은 사실이며 하이브가 이를 부인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경우 김가람의 가해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하이브와 소스뮤직은 장문의 문서를 통해 김가람의 학폭 의혹을 부인하며
김가람은 오히려 학폭 피해자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소속사는 유은서가 오히려 가해자였으며 그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항의한 친구들을 가해자로 지목해 학폭위가 열렸고 정작 본인은 다른 학교로 전학 갔다. 그 결과 김가람이 학폭위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해를 입은 친구를 위해 대신 나섰던 김가람이 학폭위 가해자로 지목된 사안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가람의 다친 마음을 호소했습니다. 하이브와 소스뮤직은 김가람과 논의해 잠시 활동을 중단하고 다친 마음을 치유하는 데 집중하기로 결정했다며 김가람이 회복 후 복귀할 때까지 르세라핌은 당분간 5인 멤버 체제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13일 방송된 뮤직뱅크에서 임영웅이 르세라핌의 피어리스에 막혀 2위를 차지한 가운데 해당 순위 선정을 둘러싼 의견 대립이 발생했습니다. 임영웅의 팬들은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KBS는 K차트 집계 방식대로 처리했다는 입장입니다. KBS 측은 임영웅의 곡 다시 만날 수 있을까가 집계 기간인 5월 2일부터 8일까지 집계 대상인 KBS TV, 라디오, 디지털 콘텐츠 등에 방송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송 횟수 점수에서 0점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KBS 국민 패널 17,6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중가요 선호도 조사에서도 해당 곡은 응답률 0%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임영웅의 팬들은 KBS 입장은 앞뒤가 다른 해명이라며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임영웅의 곡은 4일과 7일 KBS 라디오 선곡표에 명시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뮤직뱅크 측은 방송 점수 중 라디오 부문은 KBS 쿨 FM의 7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집계하고 있다. 해당 7개 프로그램 이외의 프로그램은 집계 대상이 아니다. 이 기준은 모든 곡에 매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며 임영웅의 노래가 흘러나온 위 프로그램들은 방송 점수 집계에 선정되지 않는 프로그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KBS의 이런저런 해명에도 의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순위 산정에 대해 의혹이 제기됐던 KBS는 이번 사태로 또다시 신뢰를 잃었습니다.